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5년도 합격반 2차 1과목 9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과전 종합보험의 보험금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안내사항이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서 합격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들으셨다가 그대로 좀 활용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검색을 이렇게 딱 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오죠. 물론 스마트폰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단 PC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딱 얼굴 클릭하고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기를 다 해놨습니다. 2025년도 1차 생화목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기존의 강의,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기존의 강의죠. 2024년도 제가 완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강을 했기 때문에 1강부터 해서 이렇게 23강까지 해서 완강을 했기 때문에 교재는 2025년도 1차 교재는 약간 수정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약간 다릅니다. 달라도 참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고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쉽게 재밌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1차 세 과목을 갖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적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금 했지만 수정 보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 2, 3강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들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탑3에 들 정도로 아주 내용 자체가 알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강의와 1차 강의는 제 강의와 요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3월 달부터 들으시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요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원데이 특강은 하루에 날 잡아서 전체를 다 개념을 잡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원데이 특강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차 2과목에 대해서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연구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2차 1과목과 2과목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1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올라갔죠.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책이 여러분에게 이제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1차는 매주 수요일 하고 3월 달부터는 강의 수를 많이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원데이 특강은 매주 금요일 날 제가 본격적으로 계속 1과목과 2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합격반이죠. 그래서 합격반은 2차 2과목에 대해서 오른쪽에 다 모아놨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건국시대에 쭉 해서 2차 1과목에 대해서 2차 2과목에 대해서 1강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 지금 기본적인 2차 1과목과 2과목은 지금 강의가 많이 수록되어 있죠. 8강씩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진도가 나간 상태고, 그 다음 VIP 문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다. 지금부터 VIP를 가입하시든 아니 한두 달 뒤에 하시든 문제풀이 중심으로 할 거다. 그래서 1과목에 대해서는 암기 팁 중심으로, 여기는 들어가는 것이 2차 1과목과 2과목의 문제풀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VIP 문제 1-1강, 1-2강, 1-3강에 쭉 이렇게 되고,
가면 갈수록 2-1강, 2-2강 해서 계속 이렇게 한 번에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VIP 반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책이 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1회부터 5회까지. 제가 또 이 강의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해서 매일 올라올 것입니다.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들으실 수가 있고, 바로바로 못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와서 스토리텔링 선호평가서에 들어와서 항상 체크해 보시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VIP반에서 모의고사뿐만 아니고 2차 특히 이 과목에 대해서는 논작물을 갖다가 1회부터 10회까지 기출문제를 논작물에 몰아서, 그리고 밭작물, 적과전에서 한 번에 몰아서 그것을 책을 만들고 있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도 VIP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잘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합격반 2차 1과목의 9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2차 2과목이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적과전 품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보험금 지급 사유죠. 보험금 지급 사유는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제의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차가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겠죠.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가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금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2차 2과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위험의 구성을 잘 봐야 돼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를 중심으로 과실을 따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적과를 중심으로 첫째는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두 번째는 과실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그죠? 그래서 한 번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또 지급하는 것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하니까 마치 적과전은 종합위험만 있는 걸로 그렇게 보는데 아니죠.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5종 한정으로 가입을 가능합니다. 왜? 돈 때문이죠. 보험료를 적기 위해서 5종 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과 5종 한정 미가입, 그리고 5종 한정을 가입하느냐 5종 한정에 미가입하느냐 하는 것은 종합위험이라는 뜻이죠. 대부분 종합위험이 가입하기 때문에 상품명이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했지만 사실은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이 아니죠. 5종 한정도 가입이 가능하고 5종 한정 미가입한 종합위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5종 한정일 때는 태풍에 할때 한 강풍이 들어갑니다.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이렇게 해서 5개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까지 마지막 종료시까지 담보되는 것은 기본은 5종 한정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과 후가 되면 이 5종 플러스, 그래서 가을 동상의 해와 그 다음에 일소피해 보장이 되더라. 그래서 특약에서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라는 말이 없으면 다 보장을 받는 거고,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을 동상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5개 플러스 요 5종 플러스 일소피해를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소피해 부보장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5종 플러스 가을 동상해를 보장받는 게 적과 후 보장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무 손해, 기출 문제와 함께 나무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담보를 해주지만, 이 과실은
적과 호에 대해서 멧돼지 사고다 했을 때 시험에 기출되었죠. 멧돼지 사고일 때는 나무 손해는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지만 이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과단 종합이어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피해율을 구한다 했을 때 피해율과 보험금,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농작물에 보상하는 손해일 때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우리 일이란 말이죠. 그럼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구한단 말이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다.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랬는데 차가 감소 보험금에서는 이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요. 한 번에. 과실손해보험도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다 보니까 공식을 잘 보면 미보상 감소량에 대해서는 왜 이게 붙었지 하는 것은 바로 한 번에 미보상 감소량도 있고 자기부담 감소량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유념해서 2차 1과목과 2과목을 잘 들으시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간파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적과전 종합위험은 차가 감소 보험금은 명확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공부하시고,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제가 2차 2과목의 문제풀이 VIP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핵심은 항상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포기를 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는 딱 그 패턴을 정확하게 두세 문제로서 암기를 해버리면 돼요. 그 이상 문제도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는 제가 확신 때문에 그래요. 왜? 과실손해보험에서는 얼마나 담보되는 요 7가지 담보에 대해서 피해가 한 2가지 정도가 담보가 되겠죠. 뭐 태풍이다, 일소피해다, 뭐 우박이다 해서 2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어렵게 나오면 일단 그 문제는 보류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과실손해보험금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턴, 이럴 때는 쫙 문제풀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을 내가 쫙 써놓고 손으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단계를 제가 요구하는 거고 그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VIP반에서 문제풀이 할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딱 해보면 이제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 부분은 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하죠. 근데 보험금 계산에서 착미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식을 꼭 알아야 될 것은 착과 감소량에 대해서 미보상은 안 해주겠다.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있구나. 그죠? 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가입 가격과 보장 수준 50%에서 70% 이런 시험 문제 주어지겠죠. 50%형이다, 70%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착, 미, 자, 중가라고 해서 중가 50%에서 또는 70%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중이라고 하는 건 과중이다. 시험장에서 보면 착가 감소 과실 수만 막 가고 나중에 가입 가격을 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착, 미, 자, 중가 양을 갖다가 우리는 수로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풀로 해버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착가 감소 량으로 구했으면 중을 빼면 될 거고, 그죠? 안 했다면 중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왜? 시험 문제에서 과중은 350g이다 또는 400g이다 시험에서 제시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0.35kg이고 이거는 0.4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놓고 항상
보험금 구할 때 이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이 뭐지라고 하는 내용을 쓰라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하는 제외의 원인으로 그죠? 보상하는 제외의 원인으로 우리는 인해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피해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하세요. 이런 이미 발생한 피해 그 다음 병충해 안되죠?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 감소량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병제다 하는 것도 반드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미보상 감소량은 이병제다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병제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피해와 병충해로 인해서 인한 피해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소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바로 이거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이 50% 70%이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100%를 다 준다 하는 것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은 과실이 이제 적가 후가 되면 다 했기 때문에 제초 상태 불량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미보상 감소량은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없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미보상 감소량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보상 감소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이제 항상 되죠. 미보상 감소량이 논작물, 밭작물 모든 작물의 딱 하나의 원칙은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미보상 비율의 10%다 또는 미보상 비율이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미보상 비율이 제시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율을 구할 때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준다 하는 것. 이 원칙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있고 없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보상 비율은 결국은 손해평가사가 그 농지 상태를 보고 미보상 비율을 정확하게 10%다 15%에서 매기고 그것을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있으면 적용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는 미보상 비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문제 해결이 아주 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0%형과 70%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취재시험 볼 때는 80%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50%와 70% 밖에 없다. 그럼 50%형은 이미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게 높은 70%형은 쓰라라고 했을 때 최근 3년간 연속보험가입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서 누적 적과전 손해율입니다. 적가 후가 아닙니다.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은 아주 심플합니다. A 사고, 1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이걸 합치면 되죠. 그래서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기부담 감수량이 나왔단 말이죠.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2차 2과목에서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과수원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정해지면 그것이 차가 감소 보험금에서 소진을 하던 차가 감소 보험금에서 소진을 하든 아니면 이월이 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과연 자기부담 감수량이 뭔데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기니까 자 곱하기 기다. 그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은 뭐 10%,
15% 이렇게 주어지죠. 주어지니까 주고 기준 수확량. 기의 기는 기준 수확량이 뜻입니다. 기준 수확량이다. 개념 정의를 확실히 되면 기준이 뭔데? 항상 중요한 게 기준이죠. 이 농지의 기준이 뭔데?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저가 후 착가량. 저가 후 착가량. 저가 후 착가량 플러스 착과 감소량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평가사가 저가 후 착가수를 딱 개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상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저가 후 착가수가 6,000개였다. 착가 감소수가 계산해 보니까 뭐 3,000개였다면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보상을 받은 착가 감소량도 이게 기준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개념만 알면 우리는 기준이라는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기부담 감소량을 구하는 빠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착, 미, 자. 이게 착가 감소 보험금 할 때 착가 감소량이 200kg다. 200kg고 미보상 감소량이 100kg였다. 자기부담 감소량이 500kg다 하는 농지일 때 자기부담 감소량은 어차피 계산을 해서 500kg가 나왔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값을 쓰면 되죠. 200 마이너스 100kg 마이너스 500kg 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400kg가 되고 이것은 곧 400kg가 된다. 이것이 착가 감소 보험금 할 때 착가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보다 적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험금 지급이 됐으면 다 소진했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 감소량이 0이 될 거고, 앞단에서 착가 감소량에서 뭔가 착가 감소는 있었지만은 자기부담 감소량보다 적은 경우죠. 이럴 때는 절대값을 해서 400kg가 자기부담 감소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착미자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러면 이론서를 중심으로 둔다면 이 절대값을 쓰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감귤에서 온주 미감일 때 동상의 피해율의 자기부담 감소량을 구할 때 그 담당자는 절대값을 씁니다. 그죠? 절대값을 쓰기 때문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평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감귤 평가에 자기부담 감소량에 절대값을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절대값을 안 써.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어려워요. 이론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절대값 써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두자. 빠르게 문제 풀 때는 제 말씀을 듣고 2차 이감수도 절대값을 써서 바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론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부담감수량 앞에 나와야 되죠. 이 동지의 자기부담감수량은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 자기부담 앞으로 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가 감소량을 빼주죠. 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를 시켜놓고 자기부담 앞에 빼니까 착가 감소량은 마이너스 있고 미보상 감소량은 플러스가 되겠죠. 예, 요렇게 구하는데 이론수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부담 감소량 빼기 가로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들은 게 착가 감소량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 공식이라면 어떤 공식을 사동하더라도 400kg 나오죠. 자기부담 감소량은 500kg니까 빼기 착가 감소량이 200kg 마이너스 100kg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400kg 나오죠. 400kg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400kg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빠르게 구하는 것은 절대값을 해버리면 착미자에서 절대값을 하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건 다 아는 거죠. 나무에 대해서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된 주수 항상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때 보험금은 가, 피, 자고 피율을 이렇게 구하고 자기부담 비율은 5%가 확정이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나무손해보험금 계산 방법. 자, 2차 일관분석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어떤 품목이든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적과진일 때 10%형과 15%형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 틀리기 쉬운 것은 바로 이거다. 20%, 30%, 40%형은 우리가 누락할 수가 있다. 절대 누락하면 감점이다. 제한이 없다는 걸 반드시 쓰셔야 되고, 10%형일 때는 최근 3년간 과수원으로서 논밭은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의 100% 미만일 때, 다른 품목은 120% 미만일 때, 요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2년간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 요거는 최소 5점, 최대 15점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손해 특별약관의 자기부담 비율은 5%를 확정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특별약관, 적가 이후에 가을 동수의 부보장 특별약관이다 하는 것은 가을 동상해를 보장해주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소피해 부보장, 일소피해를 보장받지 않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5종 한정은 태우 지배, 불나고 지진 났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초기에 기출이 하면 됐죠. 나무손해보장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단순하게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무손해보장이든 뭐든 딱 하나만 기억하자. 딱 하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60% 이상 10개를 쓰라고 했을 때 6개 이상만 쓰는 딱 하나만 기억하자. 그것이 바로 개수재병 댐하기보 플러스 전쟁이다. 이럴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품목에 따라서 다를 암기하기보다, 구분해서 다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계약자, 피보험자, 개, 그 다음 수학기 때, 그 다음에 재, 병충해, 댐, 요렇게 댐, 하우스, 기타 보상하는 자는 무조건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상, 전쟁, 요렇게 해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재는 기가 들어가죠. 기상청, 요렇게 해서 품목마다 약간씩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틀리지만, 이 기본적인 요 하나만 외워서 한 60에서 70% 정도 맞추는 걸로만 하고 통과하자. 왜? 단순 암기는 안 나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괄호 넣기, 이런 것들은 준비하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자 및 계약자 피보자 또는 하고 수학기 때, 그 다음 제초 작업, 이렇게 한 6개 7개 정도만 혹시 나온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인수에서 표준 수확량이다, 평년 수확량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어떤 원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괄호 넣기도 준비하자. 평년 착가는 우리 집이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그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년 착과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사항이 아니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최근 몇 년? 5년. 그리고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착과를 산정합니다. 이런 부분들 괄호 넣기도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수학량 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 가입할 때는 표준 수학량의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한다 하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시험에 이제 유력한 평년 수학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거의 99% 나온다. 그런 그 계산 과정과 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요거는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